You know I 진성그룹의 can't do that. 최고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But you 긴장감으로 promised. 가득 차 있었.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누구도 그 장엄한 풍경에 시선을 주지 않았. 모든 임원들의 시선은 오직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 남자, 강태준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얼음 조각상 같았고 짙은 눈썹 아래에 날카로운 눈빛만이 회의실의 공기를 꿰뚫고 있었. 대양그룹의 적대적 인수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최민혁 회장은 우리의 핵심 기술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의 방식은 늘 그렇듯 교활하고 무자비합니다. 한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강태준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무서운 압박감을 자아냈.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마치 복잡한 체스판의 다음 수를 계산하는 듯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천 개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지워지고 있었다. 최민혁 그 늙은 여우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 법적인 방어벽은 시간 문제일 뿐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했다. 단순한 방어를 넘어 상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성을 쌓아야 했. 그의 입술이 마침내 천천히 열렸다. 김비서 서영테크의 한 대표 측과 약속을 잡게 내가 직접 만나겠다고 전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을 압도했다. 서영택, 한때는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업계를 선도했지만 지금은 자금난으로 쓰러져가는 작은 성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성에는 최민혁조차 탐내는 강력한 무기가 숨겨져 있었. 바로 차세대 반도체 설계에 대한 독점 특허였다. 강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그 무기를 손에 넣을 생각이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같은 시각 한서연은 낡은 사장실에서 힘없이 서류 더미를 내려다보고 있었. 창문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물은 흐릿한 유리창을 타고 그녀의 마음처럼 흘러내렸. 아버지 한평생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대표는 결국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 있었.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은 너무나도 무거웠. 그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에서 디자인을 공부한 재원이었지만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듯했. 매일같이 은행과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거절뿐이었다. 모두가 서영테크는 끝났다고 말했. 희망이 사라져가는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책상 위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진성그룹 비서실이었. 진성그룹의 강태준 회장님께서 한서연님과의 만남을 원하십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기계처럼 차가운 목소리에 서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있는 남자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진 강태준이 왜 자신을 의문과 불안감이 동시에 그녀를 덮쳤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으로 그녀는 약속을 받아들였. 며칠 후 서연은 진성그룹 본사 빌딩의 웅장함에 압도된 채 로비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차갑고 거대하며 비인간적으로 느껴졌. 비서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회장실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강태준을 마주했다. 그는 사진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슈트를 입은 그는 감정 없는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마치 값비싼 물건의 가치를 매기는 듯한 시선이었. 태준은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서영테크의 부채를 모두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금을 지원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이었. 서연의 눈이 희망으로 잠시 흔들렸지만 그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조건이 무엇이죠? 태준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무미건조했. 서연은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결혼,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신성하고 소중해야 할 단어가 그의 입에서는 마치 비즈니스 용어처럼 흘러나왔다. 그녀는 분노와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었.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태준이 말을 잘랐다. 이건 감정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한서연 씨, 철저한 비즈니스 거래입니다. 나는
서영테크의 특허가 필요하고 당신은 회사를 살릴 자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혼은 두 회사의 합병을 외부에 알리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대양그룹의 최민혁 회장도 더 이상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 말을 이었다. 결혼 생활은 서류상으로만 유지될 겁니다. 서로의 사생활에 절대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1년 후 합의 이혼하게 될 겁니다. 이혼 시에는 위자료로 회사 지분의 10%를 당신 명의로 넘겨주겠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자존심에 밝혔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돈으로 사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일어나서 당장 그의 얼굴에 물이라도 뿌리고 싶었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얼굴과 직원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의 선택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결국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단단한 결의로 차 있었다. 계약서를 보여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태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예상했다는 듯이 서류 봉투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봉투 안에는 수십 장에 달하는 혼인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거기에는 부부로서의 의무가 아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지독할 정도로 상세하고 비인간적이었다. 갑 강태준과 한서연은 공식 석상에서는 다정한 부부의 모습을 연기해야 한다. 사적인 공간에서는 각자의 방을 사용하며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 어떠한 스킨십이나 감정적 교류도 금지한다. 계약 기간은 정확히 1년이며 기간 만료 후에는 이 유책 배우자가 되어 이혼에 합의한다. 모든 조항이 그녀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서연은 모든 조항을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을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영혼을 파는 계약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펜을 들었다. 아버지를 위해, 회사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위해 그녀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계약서에 을칸에 망설임 없이 적어 내려갔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 그녀의 1년짜리 미래가 결정되었다. 태주는 그녀의 서명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만족감도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차가운 확신만이 존재했다. 그는 자신의 서명란에 빠르고 간결하게 사인했다. 두 사람의 서명이 나란히 놓인 계약서는 그렇게 완성되었다. 이제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멀고 차가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증표일 뿐이었다. 일주일 후에 결혼식을 올릴 겁니다. 언론에는 갑작스럽게 사랑에 빠진 것으로 발표될 테니 그에 맞춰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김 비서가 지원할 겁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의 말에는 단 한 톨의 온기도 없었. 그는 계약서 사본 하나를 서연에게 건네고는 먼저 회장실을 나갔다. 텅 빈 공간에 홀로 남은 서연은 차갑게 식어버린 펜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 창밖의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었.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불리는 강태준과 한서연의 결혼식은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행사처럼 치러졌다. 국내외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정재계의 거물들이 하객으로 참석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슬픔도 기쁨도 없는 무표정한 인형 같았다. 그녀는 오직 아버지가 앉아 계신 휠체어를 보며 기계적으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강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얼굴에는 신랑의 설렘이나 행복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성공적인 기업 합병 발표회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주례사가 끝나고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두 사람의 손가락이 스쳤지만 그곳에는 어떠한 온기도 없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만이 두 사람의 계약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마지막 순서인 입맞춤의 시간이 되자 장내의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져나왔다. 태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연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는 순간은 지독히도 짧고 차가웠다. 그것은 사랑의 서약이 아닌 완벽한 연기를 위한 마지막 마침표에 불과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이 굴욕적인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 결혼식이 끝나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저택은 마치 잘 지어진 미술관처럼 차갑고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풍겼. 집 안으로 들어서자 나이가 지긋한 집사가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회장님, 사모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은 각각 동관과 서관 끝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집사의 말은 그들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해 주었. 태주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집사에게 말하도록. 이 집의 규칙은 단 하나 서로에게 방해되지 않는 것. 그게 전부다. 그는 서연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서관으로 향했다. 서연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거대한 공간이 주는 위압감과 고독감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 그녀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 첫 며칠 동안 그들은 유령처럼 각자의 공간에서만 맴돌았다.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은 없었. 태주는 주로 서재에서 식사를 해결했고 서연은 입맛이 없다며 방으로 음식을 들여보내기 일쑤였. 가끔 김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그들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서연은 마냥 무력하게만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동관의 작은 서재를 자신만의 사무실로 꾸몄. 진성그룹에서 지원된 자금이 서영테크로 입금되자마자 그녀는 밤낮으로 노트북에 매달려 회사 재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는 화상회의를 통해 임원들을 독려하고 핵심 인력들의 이탈을 막았으며 새로운 프로젝트의 기획안을 검토했. 어느 날 밤 잠시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나왔던 태주는 우연히 서연의 서재 앞을 지나게 되었.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영어와 전문 용어를 유창하게 섞어 쓰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누군가와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었다. 기술 유출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보안 시스템부터 최상위 등급으로 재구축해야 해요. 비용을 아낄 때가 아닙니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에 빠진 여자의 나약함이 아닌 회사를 이끄는 리더의 카리스마와 확신이 담겨 있었. 그는 그녀를 그저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 거래를 위한 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문틈 너머의 그녀는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 그의 완벽한 통제 속에 있던 세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듯한 기분이었.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후 최민혁 회장은 본격적인 공격을 개시했. 그는 서영테크의 핵심 연구원 중 한 명에게 현재 연봉의 3배를 제시하며 이직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인재 빼가기가 아니었. 서영테크의 차세대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뿌리부터 흔들려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서연에게도 보고되었. 임원들은 당장 강태준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건 우리 회사의 내부 문제입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해당 연구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다. 그녀는 돈이나 직위를 약속하지 않았. 대신 아버지가 그와 함께 연구하며 꿈을 키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 아버지는 항상 김 박사님을 최고의 파트너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함께 만들고자 했던 기술이 어떤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저는 그 꿈을 믿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설득에 연구원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는 결국 회사에 남기로 결정했고 서연은 자신의 힘으로 첫 번째 위기를 막아냈. 그녀는 이 사실을 태준에게 알리지 않았다. 불필요한 보고라고 생각했. 한편 태준의 정보팀 역시 최민혁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다. 김 비서는 태준에게 서영테크의 연구원 스카우트 시도에 대해 보고하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물었. 태준은 차갑게 지시했다. 대양그룹이 접촉한 연구원의 모든 약점을 파악해서 알려. 필요하다면 진성법무팀이 직접 나서서 계약 위반 소송을 준비하도록. 그의 방식은 언제나처럼 철저하고 무자비했. 하지만 몇 시간 후 김 비서가 다시 보고를 올렸을 때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전 서영테크 측에서 해당 연구원이 잔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한서연 사모님께서 직접 설득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멈칫했다. 그의 표정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 그는 자신이 나서기도 전에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았. 마치 그의 존재가 불필요하다는 듯이. 처음으로 강태준은 자신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수를 마주했다. 한서연이라는 변수. 그는 서재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복잡한 감정이 그의 차가운 심장을 미세하게 흔들고 있었다. 일주일 후 진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렸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권력자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김비서는 태준에게 행사 참석자 명단을 보고하며 자연스럽게 한서연과의 동반 참석이 필수적임을 알렸다. 태준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인 후 인터폰으로 서연을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다. 오늘 저녁 7시 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있다. 준비하도록. 서연은 담담하게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녀 역시 이 결혼이 연극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며칠 전 태준의 비서가 보내온 수십 벌의 드레스 중에서 가장 단정하고 눈에 띄지 않는 남색 드레스를 골랐다. 그녀는 그저 강태준의 아내라는 역할을 조용히 수행하고 사라지는 배경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내려왔을 때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위아래로 그녀를 한번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그 드레스는 아니야. 당신은 오늘 진성그룹의 안주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거다. 패배자의 딸이 아니라.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단순한 지적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는 듯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드레스룸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와인색의 오프숄더 드레스를 꺼내왔다. 이걸로 갈아입어. 당신의 흰 피부와 더 잘 어울릴 거다. 그는 드레스를 그녀에게 건네고는 돌아섰다. 서연은 놀라움에 잠시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무심한 말투와 달리 그의 선택은 그녀의 장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드레스를 받아들고 다시 방으로 올라갔다. 파티장에 두 사람이 함께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태준의 옆에 선 서연은 마치 밤하늘에 뜬 달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와인색 드레스는 그녀의 기품을 한껏 살려주었고 그녀의 침착한 태도는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손색이 없었다. 태준은 계약에 따라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둘렀다. 그의 손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저 단단한 물체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나누었다. 서연은 태준이 소개해주는 사람들의 이름과 직책을 한 번에 기억했고 막힘없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나갔다. 남편에게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추진하시는 신사업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녀의 영민함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태준은 자신의 옆에서 완벽한 파트너의 역할을 해내는 그녀를 보며 또다시 의외라는 생각을 했다. 그는 그저 그녀가 병풍처럼 조용히 서 있기만 해도 족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였다. 그 사실이 그의 심기를 미묘하게 건드렸다. 그것은 불쾌함과는 다른 일종의 호기심과 감탄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애써 무시하며 연기에 집중했다. 문제가 생긴 것은 파티가 중반쯤 무르익었을 때였다. 평소 태준과 라이벌 관계에 있던 유성건설의 윤 사장 부인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시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어머, 한서연 씨 아니세요? 정말 운도 좋으시지. 아버지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이렇게 훌륭한 분을 만나서 팔자를 고쳤으니 말이에요. 그 말은 파티장 한가운데에 떨어진 얼음 조각처럼 주변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졌다. 모욕적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곳이 어디인지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상기하며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다. 그녀가 입술을 열어 애써 침착하게 대꾸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윤 여사.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나선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몇 톤은 더 낮고 차가웠다. 그가 내뿜는 위압감에 윤 여사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내 아내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할 자격이 당신에게는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복이 넘치는 건 나요. 안 그렇소 여보. 그는 마지막 말을 하며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때보다도 깊고 강렬했다. 그 순간 그 눈빛 속에는 계약이나 비즈니스가 아닌 한 남자가 자신의 여자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윤 여사를 향해 다시 한번 차갑게 말했다.
다시는 내 아내에게 무례를 범하지 않는 게 좋을 거요. 진성그룹은 우리 가족을 모욕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니 그의 단호한 선언에 파티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윤 여사는 창백해진 얼굴로 뒷걸음질 쳤고 주변 사람들은 애써 다른 곳을 보며 헛기침을 했. 태주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고 서연을 데리고 조용한 테라스로 향했다. 그는 계약 조항에도 없는 행동을,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해버렸. 스스로의 행동에 놀란 것은 그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테라스에 단둘이 남게 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먼저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계약의 일부는 아니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태주는 난간에 기댄 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 내 자산에 대한 모욕은 참을 수 없어서 그랬을 뿐이야. 당신은 지금 진성그룹의 얼굴이기도 하니까. 그는 애써 자신의 행동을 비즈니스적인 이유로 포장했지만 스스로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 윤 여사의 말이 서연의 자존심을 짓밟는 순간 그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의 철저한 통제와 계산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처음으로 예측 불가능한 감정이란 것이 끼어들었다. 그 감정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 혹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몰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전의 차가운 침묵과는 다른 무겁고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까 그가 자신을 아내라고 부르며 감싸주던 순간을 떠올렸. 그의 행동이 연기였는지 진심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얼음 같은 벽에 아주 작은 그러나 선명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그녀는 보았. 파티가 끝나고 며칠간의 불안한 평화가 이어졌다. 하지만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 어느 날 아침 국내 최고의 IT 전문 매체 메인 화면에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렸. 서영테크 시대의 뒤떨어진 기술과 데이터 조작 의혹. 진성그룹의 투자는 거품이었나. 기사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 인터뷰를 인용하며 서영테크의 신기술이 사실은 과장되었으며 핵심 데이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서영테크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명백한 공격이었. 진성그룹과의 합병으로 간신히 안정을 찾아가던 회사를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최민혁의 비열한 수작이었.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사를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는 대신 주먹을 꽉 쥐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 그녀는 즉시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임원들은 패닉에 빠져 있었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이것은 여론전입니다. 섣불리 대응하면 상대의 의도에 말려드는 겁니다. 먼저 내부 정보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기사에 언급된 데이터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역추적해야 합니다. 기술팀은 즉시 반박 데이터를 준비해주세요. 그녀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욱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 같은 시각 강태준 역시 김 비서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차갑게 굳어 있었. 그는 당연히 한서연이 자신에게 달려와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위기는 그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록 그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는 의아함을 느끼며 저택의 CCTV 화면을 서재의 모니터로 연결했. 화면 속에서 서연은 자신의 서재를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절망이 아닌 싸우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 그녀는 쉴 새 없이 전화를 돌리고 무언가를 모니터에 빠르게 입력하고 있었다. 도움을 구걸하는 나약한 모습이 아닌 전장의 한복판의 선 지휘관의 모습이었. 그 모습은 태준의 마음에 또다시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켰. 서연은 자신의 직감을 믿고 있었다. 내부에 적 즉 스파이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상세하고 교묘하게 조작된 정보가 외부로 나갈 리 없었. 그녀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 명단을 펼쳐놓고 최근의 행적과 재무 상태 등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 진성그룹처럼 거대한 정보망은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라는 무기가 있었. 그녀는 특히 최근 들어 부쩍 해외 출장이 잦아지고
값비싼 시계를 차고 다니기 시작한 재무팀에 한 차장을 의심했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 섣불리 그를 추궁했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답답한 마음에 마른 세수를 했다. 거대한 벽 앞에서 혼자 싸우고 있는 듯한 무력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태주는 모니터 너머로 그녀의 고군분투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단 몇 시간 안에 내부 스파이를 색출하고 기사를 쓴 언론사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 그녀의 자존심을 꺾고 싶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녀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끝까지 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결국 김비서를 호출했다. 서영테크 관련 기사의 출처를 추적해. 어떤 경로로 정보가 흘러나갔는지, 배후에 누가 있는지 전부 알아내. 단 우리가 직접 개입했다는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깊은 염려가 배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철저히 투자에 대한 위험 관리라고 합리화했다. 서영테크는 이제 진성의 자산임으로 자산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번 파티에서 그녀를 모욕하던 여자 앞에서 느꼈던 분노와 같은 종류의 감정이었다. 누군가가 그녀를 한서연이라는 한 사람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본능적인 분노였다. 그는 이성이라는 단단한 벽을 쌓아 그 감정을 애써 외면했다. 진성그룹의 정보력은 막강했다. 몇 시간 만에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대한그룹의 자회사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밝혀냈고 서연이 의심하던 재무팀 차장의 계좌로 의문의 돈이 입금된 내역까지 확보했다. 태주는 모든 증거가 담긴 보고서를 눈앞에 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자료를 그녀에게 직접 건네주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과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었다. 고심 끝에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김비서에게 재무팀 차장의 자금 흐름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 하나만을 따로 추리게 했다. 그리고 그것을 발신자, 추적이 불가능한 이메일을 통해 서영테크의 공식 제보 메일함으로 보내도록 지시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단서 하나만을 뒤에서 조용히 건네주기로 한 것이다. 그날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던 서연은 제보 메일함에 들어온 의문의 메일 하나를 발견했다. 첨부 파일에는 그녀가 그토록 찾고 있던 결정적인 증거 즉 재무팀 차장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돕고 있었다. 그녀는 그 익명의 조력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외로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잠시나마 큰 위안을 얻었다. 익명의 제보로 얻은 결정적 증거를 손에 쥔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재무팀 차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조용히 호출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그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서 한 장만이 놓여 있었다. 차장은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과 달랐다. 그녀는 그를 비난하거나 해고하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로 거래를 제안했다. 이 사실이 강태준 회장 귀에 들어가면 당신이 어떻게 될지는 잘 알겠죠. 진성그룹 법무팀은 당신을 빈털터리로 만든 후에나 만족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어요. 최민혁 회장의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전부 말하세요. 그럼 이 서류는 없었던 일로 해주죠. 그녀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자 위협이었다. 재무팀 차장은 잠시 갈등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언론 플레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최민혁의 진짜 목표는 서영테크의 기업 가치를 폭락시킨 후 대출 약정의 특정 조항을 발동시켜 헐값의 회사를 인수하려는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강태준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조만간 진성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진성화학에도 비슷한 방식의 공격을 감행할 계획이었다. 내부 정보 유출과 부정적인 여론 조성을 통해 주가를 흔들고 그 혼란을 틈타 서영테크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계획이었다. 서연은 모든 것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이제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정보는 진성그룹의 운명과도 직결된 문제였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강태준에게 도움을 구걸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아내가 아닌 동등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날 밤 모든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하여 태블릿 PC에 담았다. 그리고 그의 서재문을 두드렸다. 태준은 늦은 시간, 그것도 비즈니스 복장으로 자신을 찾아온 그녀의 모습에 잠시 놀란 듯했다. 그의 서재는 그의 성격처럼 거대하고 차가웠으며 한쪽 벽면은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로 되어 있었다. 서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걸음으로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장님, 아내로서가 아닌 서영테크의 대표 자격으로 그녀는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신이 알아낸 모든 사실을 논리 정연하게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내부 스파이의 자백 내용, 최민혁의 진짜 목적, 그리고 진성화학에 가해질 예정된 공격까지. 그녀의 설명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감정적인 호소 대신 냉철한 분석과 데이터가 자리하고 있었다. 태주는 팔짱을 낀 채 말없이 그녀의 브리핑을 들었다. 그의 포커페이스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눈빛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내부의 배신자를 처리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최민혁의 전체 계획의 그림을 그려낼 줄은 몰랐다. 그는 일부러 날카로운 질문을 몇 개 던졌. 그 정보의 신뢰성은 어떻게 보장하지? 감정에 휩쓸린 판단은 아닌가. 서연은 그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다. 배신자의 자백과 정황 증거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민혁 회장이 과거 다른 기업을 사냥할 때 썼던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패턴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대답에 태주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 얼마간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잘했어. 그 짧은 칭찬 한마디는 서연의 마음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그는 그녀를 계약상의 아내나 골칫거리가 아닌 유능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중앙의 거대한 회의용 테이블로 향했다. 이제부터 이 문제는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한다. 모든 정보는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김 비서를 통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 이것은 일방적인 도움이 아닌 공식적인 협력 선언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함께 밤을 새웠다. 거대한 테이블 위에 진성그룹과 서영테크의 조직도 그리고 최민혁의 예상 공격 루트가 펼쳐졌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그의 냉철한 전략과 그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부딪히며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더 이상 그들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었다. 늦은 밤의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은 일에 완전히 몰두했다. 가끔 서로의 손이 서류 위에서 스치기도 하고 커피잔을 건네주며 짧은 시선을 교환하기도 했다. 업무적인 대화 외에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서재를 가득 채운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안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즈니스라는 이름 아래 미묘한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최민혁의 공격을 막기 위한 공동 전선이 형성된 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겨났다. 더 이상 그들은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늦은 밤 서재에서 함께 전략을 짜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아침에는 말없이 각자의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대화는 여전히 업무에 한정되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신뢰와 동료 의식이 싹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서연은 오랜만에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녀는 대학 시절 은사의 개인전에 초대받아 조용한 갤러리를 찾았다. 그림을 감상하며 잠시나마 회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온을 되찾던 그녀의 앞에 익숙하면서도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한서연 정말 오랜만이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유학 시절 절친했던 선배 다니엘 킴이 서 있었다. 그는 미국에서 성공한 벤처 투자가가 되어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었다. 펀칠한 키에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그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멋있었다. 선배 어떻게 여기에? 서연의 얼굴에 진심으로 반가운 미소가 번졌다. 태준과는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꿈이 먹고 환한 웃음이었다. 두 사람은 갤러리 한편의 카페에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니엘은 서연의 회사 사정을 이미 알고 있다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다.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너처럼 재능 있는 디자이너가 경영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볼 수가 없네. 그의 따뜻한 위로와 변함없는 다정함은 서연의 지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다니엘은 장난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 학교 다닐 때부터 너 좋아했어. 졸업하고 고백하려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 버릴 줄은 몰랐지.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서연은 당황하며 웃었다. 그녀는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계약 결혼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들의 테이블 위로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고개를 들자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강태준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어떻게 이곳에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등장은 주변의 모든 온도를 순식간에 빼앗아갔다. 그는 서연과 다니엘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지독할 정도로 차가웠다. 태준은 이날 갤러리의 주요 후원자 자격으로 잠시 들렀던 참이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다른 남자 앞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의 아내를. 그녀의 웃음소리가 멀리서도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쾌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그것을 계약 위반에 대한 분노 혹은 자신의 자산에 대한 침해라고 애써 이성적으로 분석하려 했다. 다니엘이 먼저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하려는 찰나 태주는 그의 손을 무시하고 서연의 옆으로 다가가 앉았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지만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 행동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어서 서연은 숨을 멈춘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손길은 뜨거웠고 그 안에는 명백한 소유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다니엘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소개가 늦었군. 내 아내에게 볼 일이 있는 모양인데. 그의 입에서 나온 내 아내라는 단어는 그 어떤 비즈니스 용어보다도 날카롭고 강렬하게 공간을 지배했다. 다니엘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굳어버렸고 서연은 태준의 돌발 행동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다. 태준은 다니엘에게는 더 이상 시선도 주지 않고 서연에게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조가 섞여 있었다. 피곤해 보이는군 여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지. 그는 그대로 서연을 일으켜 세워 갤러리를 빠져나갔다. 그의 큰 몸이 그녀를 완전히 감싸고 있어 마치 세상으로부터 그녀를 격리시키려는 듯 보였다. 벙찐 다니엘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의 등 뒤에 따갑게 밝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었다. 조금 전 그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보여준 강렬한 소유욕과 차가운 분노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녀는 감히 옆자리에 앉은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태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왜 그렇게 이성을 잃고 유치하게 행동했는지. 한서연이 다른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하나에 그의 철옹성 같던 통제력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생경한 감정의 정체가 두려웠다. 그것은 질투였다. 그가 평생 느껴본 적 없고 자신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었다. 갤러리에서의 사건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서로를 피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던 감정의 정체를 인정하기 두려워 일에만 몰두했고 한서연은 그의 행동에 담긴 의미를 애써 외면하며 회사 일에만 집중했다. 그렇게 폭풍전의 불안한 고요가 며칠간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최민혁의 결정타가 날아들었다. 그날 저녁 구시뉴스 속보로 충격적인 소식이 보도되었다. 서영테크의 한 대표가 과거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뉴스 화면에는 최민혁 측이 교묘하게 조작하여 심어놓은 가짜 장부와 증거 자료들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너무나도 그럴싸하게 조작된 증거 앞에 여론은 순식간에 등을 돌렸다. 그 소식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거대한 폭탄이었다. 서영테크와 연관된 진성그룹의 주가는
다음 날 아침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 하지만 서연에게는 주가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오직 한 가지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소식이 전부였. 뉴스를 접한 한 대표는 엄청난 충격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상태는 위독했. 서연은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평생을 강하고 정직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의사는 그녀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절망적인 말을 건넸.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 지금껏 그녀를 지탱해주던 마지막 기둥마저 뽑혀나가는 기분이었다. 회사 명예,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목숨까지.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 그렇게 단단하고 강인했던 그녀의 정신력이 마침내 한계에 부딪혔다. 그녀는 중환자실 앞 차가운 복도의자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 한편 강태주는 비상경영 회의를 주재하며 냉철하게 사태를 수습하고 있었다. 그는 주가 방어를 지시하고 법무팀에게는 검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라고 명령했.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지만 회의 내내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 그는 결국 회의를 김비서에게 맡기고 망설임 없이 병원으로 차를 몰았. 병원에 도착한 그는 복도 끝에 홀로 앉아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늘 당당하고 꼿꼿했던 그녀는 온데간데 없었. 잔뜩 웅크린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위태로워 보였. 그가 이제껏 보아왔던 유능한 파트너 우아한 사교계의 안주인이 아닌 모든 것을 잃고 상처 입은 한 여자만이 그곳에 있었다. 그의 심장이 강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 그는 원래 상황에 대한 이성적인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앞에 서는 순간 그 모든 계획이 머릿속에서 사라졌.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눈동자에 그의 모습이 비치자 간신히 참고 있던 눈물이 둑이 터진 듯 흘러내리기 시작했.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말했다.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녀의 절망적인 속삭임은 그의 심장에 밝힌 마지막 이성의 파편마저 완전히 부숴버렸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 계약도 비즈니스도 그 어떤 논리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지만 서연은 저항하지 않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모든 슬픔을 토해낼 때까지 묵묵히 그녀를 안아주었.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그의 셔츠를 적셨고 그녀의 가녀린 몸의 떨림이 그에게 고스란히 전해졌. 그는 그녀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그녀의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었. 그녀를 품에 안고 있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깨달음이 번개처럼 내리쳤. 그녀를 보호하고 싶다는 이 필사적인 감정, 그녀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싶다는 이 간절함, 그녀를 이렇게 만든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고 싶다는 이 맹렬한 분노, 이것은 자산에 대한 보호 본능이 아니었다. 계약 파트너에 대한 책임감도 아니었다. 이것은 사랑이었. 그가 평생 경멸하고 무시해왔던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감정이었다. 그 생각은 두려웠지만 너무나도 명백해서 부정할 수조차 없었. 그는 한서연을 사랑하고 있었다. 병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는 그녀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자신의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제 아무것도 예전과 같을 수 없을 터였.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강태주는 자신의 심장이 소리내어 외치는 것을 들었. 한서연을 지켜야 한다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맹렬한 본능의 외침이었다.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자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고 그녀와 눈을 맞췄.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곳에는 최민혁을 향한 불타는 분노와 그녀를 향한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 내가 해결하겠소. 다시는 누구도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를 해치지 못하게 만들 테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것은 비즈니스 파트너의 약속이 아니었.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 여자에게 하는 맹세였다. 서연은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 이 순간만큼은 그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싶었. 태주는 지쳐 잠든 서연을 저택으로 데려왔다.
그는 그녀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말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 다음 날 아침 그는 절망감에 빠져있는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는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해 있었. 오는 것은 싸움이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아. 지금은 당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야 할 때요. 함께 싸워야 하오. 그의 단호한 말은 서연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 그녀의 눈빛에 다시금 총기가 돌아왔다. 그녀는 태준의 눈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보았. 그의 냉철함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 그 칼날은 적을 향해 있었고 자신을 향해서는 따뜻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 그렇게 그들의 본격적인 반격 계획이 시작되었다. 태주는 진성그룹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팀, 유능한 회계사들로 이루어진 재무분석팀, 그리고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정보팀까지. 그는 최민혁의 거대한 제국을 해부하는 외과 의사처럼 그의 모든 약점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 하지만 이 반격의 가장 결정적인 열쇠를 찾아낸 것은 바로 한서연이었다. 태준의 팀이 아무리 유능해도 그들은 서영테크의 내부 사정까지는 속속들이 알 수 없었. 서연은 최민혁 측이 제시한 가짜 비자금 장부를 검토하던 중 아주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다. 그것은 10년 전 서영테크에서만 사용했던 지금은 사라진 회계 프로그램의 코드 형식이었. 이건 위조된 장부예요. 이 회계 코드는 아버지가 당시 거래처와의 호환성 문제로 단 몇 달만 사용하다가 폐기했던 형식이에요. 최민혁은 여기까지는 몰랐겠죠. 그녀의 발견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이것만 증명할 수 있다면 검찰이 가진 모든 증거의 신빙성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 그녀의 통찰력은 태준의 압도적인 힘에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 그들은 밤낮을 잇고 함께 일했다. 서재는 그들의 전쟁터이자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 복잡한 서류 더미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생각을 읽었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다. 태준이 거대한 그림을 그리면 서연은 그 안에 디테일을 채워넣었. 그는 압도적인 힘을 제공했고 그녀는 날카로운 정밀함을 더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완벽했. 일과 사적인 감정의 경계는 자연스럽게 허물어졌. 책상에 엎드려 잠든 서연의 어깨에 태준이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고 밤새 일에 몰두하는 그를 위해 서연은 말없이 그가 좋아하는 방식의 진한 커피를 타주었. 전략회의 도중 그들은 동시에 같은 해결책을 외치고는 서로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쇼윈도 부부가 아니었. 마침내 그들의 계획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두 갈래로 진행되는 정교한 작전이었. 첫째, 서연이 찾아낸 회계 코드의 오류를 근거로 언론과 법정에서 한 대표의 혐의가 모두 조작되었음을 증명한다. 둘째, 그 과정에서 태준의 팀이 수집한 최민혁의 불법적인 비자금 내역과 탈세 혐의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터뜨린다. 방어와 동시에 적의 심장을 겨누는 치명적인 반격이었. 모든 준비가 끝난 늦은 밤 두 사람은 거대한 작전도가 펼쳐진 테이블 앞에 나란히 섰다. 서재에는 만족스러운 정적이 흘렀. 태주는 잠시 일에서 눈을 떼고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빛을 내뿜고 있었.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 그의 갑작스러운 손길에 서연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눈빛은 깊은 신뢰와 그 이상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 태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가 이길 거요. 그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닌 그녀에게 하는 또 하나의 굳은 맹세였. 서연은 말없이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 역시 절대적인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두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 결전의 날이 밝았다. 진성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 최민혁은 그동안 차명으로 매집해온 주식을 바탕으로 경영권 교체를 시도하며 강태준을 끌어내리려 했. 건물 앞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대한민국의 모든 눈과 귀가 이곳으로 쏠려 있었다. 이곳은 그들의 마지막 전쟁터였. 회의장 내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민혁은 의장석에 앉아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주들을 향해 유창하고 설득력 있는 연설을 시작했. 그는 강태준이 부패한 기업인 서영테크와 손을 잡음으로써 진성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무모한 경영자라고 비난했. 그는 준비해온 조작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주주들을 선동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강태준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그를 끌어내리고 위기에 빠진 진성그룹을 구해야 합니다. 그의 선동에 동요한 주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입지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였. 최민혁이 강태준 회장에 대한 불신임만을 상정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때까지 굳게 입을 닫고 있던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 그는 최민혁의 주장을 반박하는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의장님의 주장에 대해 논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반드시 발언해야 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장 뒷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문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바로 한서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된 모습의 계약 아내가 아니었다. 당당한 걸음걸이와 흔들림 없는 눈빛, 그녀는 서영테크의 대표 자격으로 그곳에 서 있었. 그녀의 등장은 회의장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었. 서연은 단상 위로 올라가 모여있는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10년 전 서영테크의 낡은 회계 프로그램 코드였다. 그녀는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최민혁이 증거라고 제시한 장부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코드는 당시 저희 회사에서 단 3개월만 사용되었던 베타 버전입니다. 최민혁 회장님께서 제시하신 장부는 1년 내내 이 코드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조의 증거입니다. 그녀는 저명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의 영상통화를 연결해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기술적으로 증명했. 회의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의심의 눈초리들이 이제는 최민혁을 향하기 시작했. 최민혁은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다. 거짓말, 저 여자가 전부 조작하는 거요. 하지만 그의 발악은 오히려 그의 초조함을 드러낼 뿐이었다. 서연이 자신의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단상에서 내려오자 이번에는 강태준이 다시 그 자리에 섰다. 그의 눈빛은 이제 자비 없는 사냥꾼의 그것이었다. 한서연 대표는 자신의 가족을 향한 공격이 거짓에 기반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 거짓말 뒤에 숨어있는 자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 그곳에는 최민혁이 소유한 유령 회사들의 목록, 그의 불법적인 해외 비자금, 계좌 내역, 그리고 그가 이번 사건을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압도적이고 치명적인 증거의 폭풍이었다. 태준의 정보팀이 밤낮으로 수집한 결과물이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 주주들의 분노에 찬 고함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최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거대한 제국이 생방송으로 전 세계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 바로 그때 회의장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이번에는 국세청 조사관들과 검사들이 들이닥쳤다. 강태준이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 그들은 곧장 최민혁에게 다가가 탈세와 주가 조작 횡령 혐의로 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수갑을 찬 채 초라하게 끌려나갔.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주주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준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 하지만 태준은 주주들의 환호에도 터지는 플래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회의장 한쪽에 서 있는 서연만을 바라보고 있었. 서연 역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소음 속에서 오직 둘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깊은 눈빛을 교환했다. 그 눈빛 속에는 승리의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 주주총회에서의 극적인 승리 이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 최민혁의 제국은 검찰의 수사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고 진성그룹과 서영테크의 주가는 비상하기 시작했. 언론은 강태준과 한서연을 위기 속에서 회사를 구해낸 영웅부부로 칭송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 몇 주 후 한 대표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모든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했다는 소식은 그에게 최고의 치료제가 되어주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병실을 지키며 오랜만에 따뜻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태주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 그는 그저 병실 밖에 조용히 서서 부녀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든든한 그림자가 되어주었다. 모든 외부의 위협이 사라지자 이제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문제만이 남아있었다. 바로 두 사람의 관계였다. 그들을 묶어주었던 계약의 명분은 이제 사라졌다. 이 결혼은 애초에 1년짜리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었던가. 이혼, 두 사람 모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단어가 그들의 마음속을 무겁게 맴돌았. 어느 날 저녁 저택의 정원에서 홀로 생각에 잠겨있던 서연에게 태준이 다가왔다. 그는 평소답지 않게 조금 망설이는 듯 보였다. 그는 한참 동안 서연의 옆에서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조금은 떨리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다음 말이 무엇일지 알 것 같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우리의 계약도 이제 끝내야겠지. 그의 말에 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계약을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소. 나는 당신과 다시 시작하고 싶소. 계약이 아닌 진짜 부부로. 그의 고백은 너무나도 예상 밖이어서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 그녀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자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당신을 그저 거래의 일부로만 생각했소. 하지만 당신은 내 계산을 벗어난 유일한 변수였지.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지혜, 그리고 다른 남자 앞에서 웃던 당신의 모습에 나는 통제력을 잃었소. 그는 병원 복도에서 그녀를 끌어안았던 그 순간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눈물 앞에서 자신의 세계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겠다고 어떻게 다짐했는지를.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한서연, 내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오. 그러니 제발 내 곁에 머물러 주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마저 묻어있었.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 차가웠던 첫 만남 파티장에서 자신을 감싸주던 그의 단단한 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돕던 그의 따뜻한 그림자,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자신을 안아주던 그의 넓은 가슴까지. 그녀 역시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의 얼음 같은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심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강태준 씨. 그녀의 대답에 태준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끌어안았. 두 사람의 심장박동이 하나가 되어 고요한 정원 안을 가득 채웠. 며칠 후 태준은 자신의 서재 깊숙한 금고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왔.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 서명했던 차갑고 비인간적인 조항들로 가득했던 혼인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벽난로 앞으로 향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함께 그들의 거짓된 관계를 상징했던 계약서를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 종이가 타들어가며 그들의 과거를 재로 만드는 모습을 두 사람은 조용히 지켜보았. 차가웠던 계약은 뜨거운 불꽃 속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사랑만이 남았. 이제 그들은 진짜 사랑으로 맺어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서로의 편이었. 시간이 흘러 저택에는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가 가득해졌다. 서재는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었고 동관과 서관의 구분도 사라졌. 태주는 여전히 일에 있어서는 냉철한 CEO였지만 집에 돌아와 서연의 앞에만 서면 무장해제된 평범한 남자가 되었. 이익을 위해 계약 결혼을 했던 피도 눈물도 없던 남자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통제력을 잃었고 그 대가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얻었.